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단원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와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에 관련된 수능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로는 1쪽, 2쪽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 수능에서도 사실 여기 범위의 문제는 좀 쉬운 편이라서 여러분들도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봄으로 해서 수능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감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풀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작년 수능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단 사람의 물질대사 과정 일부로 나타낸 것이다 하고 이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기를 바로 보시면은 처음에 과정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가정 가는 지금 다당류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과정은 소화 과정이죠. 근데 어쨌든 소화 과정도 커다란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화작용 맞죠.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면 이화작용이고요. 합성하면 동화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호흡기를 통해서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을 보시면 포도당이 분해돼서 물과 기억이 됐죠. 그러면은 기억이 바로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은 아미노산이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암모니아 그래서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하고 나면은 암모니아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죠. 자, 그래서 니은에 이산화탄소가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 니은 맞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역시 작년 수능 문제 2번인데요. 사실 이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료를 주고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뭐 체질량 지수를 어떻게 구하고 이런 거는 몰라도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보기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바로 보시면은요. 기억의 체질량 지수가 20인 성인은 정상 체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요. 여기 18.5 이상, 23.0 미만 여기가 바로 20이 해당되는 범위이죠. 여기서 정상 체중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에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비만인 사람 중에서가 정상 체중인 사람 중에서보다 높다. 요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인데 비만일 때 정상 체중일 때보다 더 그래프가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이 고지혈증은 대사성 질환 맞죠? 그래서 고지혈증 말고도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하는 게 예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역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작년 9월 모의고사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처음에 가에서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갖는 생쥐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생존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이 사람이 설정한 뭐예요? 바로 생각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죠. 그래서 가는 가설을 지금 설정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수행했는데 나에 보시면은 이제 기억이 갈색 생쥐 모형이고요. 니은이 흰색 생쥐 모형입니다. 그리고 A, B 두 지역에 설치했는데 A, B 지역은 갈색 모래 지역과 흰색 모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자, 근데 이제 다에서 A에서는 기억이 더 많은 공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B에서는 니은이 더 많은 공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역이 아까 갈색 생지고 니은이 흰색 생지였죠.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결론인데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갖는 생지가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처음에 내가 세운 가설과 맞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렇다면은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네, 바로 A 지역이 흰색 모래 지역이어서 흰색 모래 지역에 갈색이 더 눈에 잘 띄니까 갈색이 공격을 많이 받고, B 지역이 갈색 모래 지역이어서 갈색에서 흰색 생지가 더 눈에 잘 띄니까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해야 이 결론이 맞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다는 실험 결과에 해당이 되고요. 라는 결론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은 기억에 A는 갈색 모래 지역이 아니라 아까 흰색 모래 지역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이렇게 가설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A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서식 환경과 비슷한 털색 갖는 생지가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생물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고른다면은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애들이 잘 자라남았으니까 적응과 진화의 예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역시 작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2번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각각 소화기와 호흡기에 나타낸 것인데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은 얘가 이제 소화 관련된 기관들이고 얘가 호흡 관련된 기관이라는 거 구분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문제에서 A와 B는 간과 폐 중에 하나래요. 네, A가 간이고 B가 폐입니다. 네, 그림 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보기를 보시면 기억 A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돼 있는데 간에서 동화작용 일어나죠. 그래서 물론 간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할 수 있었죠. 글리코젠 다당류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서 이제 동화작용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그것 말고도 뭐 쓸개즙을 합성한다거나 그리고 각각의 세포들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효소나 뭐 이런 물질들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B는 폐였죠. 폐에서 기체교환 일어난다. 역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디귿 가에서 흡수된 영양소, 그러니까 소화기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호흡기에서 사용된다. 네, 이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도 모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들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영양소, 영양분과 산소 같은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중에 이제 고혈압과 관련된 문제죠. 얘도 역시 자료만 잘 읽으실 수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정상인과 고혈압 환자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말 그대로 심장이 수축할 때의 혈압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할 때의 혈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어디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80에 120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수치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높은 수치가 심장이 수축할 때 수축기 혈압이고 낮은 수치가 이제 심장이 이완할 때의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인의 경우에 80에서 120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A와 B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은 수축기 혈압의 경우 이제 B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B가 고혈압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의 대사성 질환은 고혈압이 있다. 맞죠? 자, T1일 때 이제 수축기 혈압은 이제 A는 한 120 정도인데요. 지금 B는 거의 한 160 정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그럼 틀렸네요. 네,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뭐 보다 한글.
다음에 디귿, B는 고혈압 환자이다. 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작년 7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역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에 보시면은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요. 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탐구 방법에 이제 귀납과 연역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요. 연역이 바로 가설을 세워서 이제 실험을 해서 검증하는 이런 방법이었다면은 가는 여러 가지 자료를 관찰해서 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귀납적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읽어보시면은 이제 가젤들의 행동을 열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포식자가 있으면 띠뛰기 운동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예시이고요. 나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에이크만이 건강한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각기병과 관련된 에이크만의 실험인데 보면은 두 집단으로 나눠서 백미를 먹인 닭과 현미를 먹인 닭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이때 이제 백미 먹인 닭은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고 현미 먹인 닭은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미에 각기병 예방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가설이 이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에이크만이 세운 가설은 현미에 각기병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뭐 요런 가설이었겠죠. 네, 그러면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해 탐구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관찰 사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원리나 법칙을 도출한다. 네,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자, 백미 먹인 닭과 현미 먹인 닭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백미를 먹인 닭이 아마 여기서는 기존에 먹던 먹이를 계속 먹던 대조군일 거고요. 현미를 먹여서 이제 먹이를 바꿔준 요 그룹이 이제 실험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대조군을 마련을 해줘야 실험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조 실험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이제 종속 변인을 찾으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종속 변인이 바로 실험의 결과에 해당되는 변인이었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결과에 해당되는 것은 각기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요거니까 각기병 증세 발생 여부 요거니까 디귿 맞죠. 네,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2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요거는 이제 작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번 문제라고 돼 있고요. 항상 약간 1, 2번의 요 범위 문제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쉽게 맞추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고요. 지금 예시를 이렇게 드러놨는데 물질 대사와 발생과 생장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알은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 요게 바로 뭐겠습니까? 네, 바로 발생과 생장이죠. 사실 발생의 예시이기는 한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몸집이 점점 커지는 생장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발생과 생장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나는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요거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죠. 광합성은 이제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그 중에서도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의 발생과 생장 맞죠? 가. 그다음에 니은에 A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광합성을 하려면 모든 물질 대사는 우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면은 효소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다음 디귿. 디귿은 마지막에 여기 적응과 진화에 대한 예시인데요. 가랑잎벌레의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해서 포식자 눈에 띄지 않는다. 요거는 적응과 진화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역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TP와 ADP 그림을 나타낸 것인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이 ATP인지 구별할 수 있으시죠? 바로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으면 AT, T가 바로 3개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ATP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인산 2개만 있으니까 ADP입니다. 그래서 ADP에 인산이 하나 더 결합하면 ATP가 되죠. 자, 그러면은 기억이 ATP가 아니라 ADP였으니까 얘는 틀렸죠. 자, 그다음에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 과정 1이 바로 ATP가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이죠. 그래서 과정 1이 일어난다. ATP가 합성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디귿 과정 2에서 인산결합이 끊어진다. 자, 인산결합 3개였던 것이 둘로 끊어지죠. 그래서 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바로 고에너지. 이 사이에 특히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합이 끊어지면 이 사이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디귿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재작년도 9월 모의고사의 문제인데요. 보시면 간은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이게 소화 과정이죠. 사람에서 이런 과정은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역시 세포호흡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분해돼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 A와 B가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포도당과 함께 세포 호흡에 사용되는 A가 바로 뭐죠? 네, 바로 O2, 산소죠. 그리고 분해하고 나온 산물이 CO2와 물입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엿당은 이당류에 속한다. 자,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됐죠. 바로 여기에 이제 아밀레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엿당은 포도당이 2개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의 당입니다. 그래서 2개가 결합하고 있어서 이당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엿당은 장의 말테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됐었죠. 자,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역시 맞는 말이죠. 예, 비슷한 보기가 보면은 반복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디귿, 가와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났다. 자, 둘 다 물질이 작게 쪼개지는 분해작용이니까 이화작용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네, 5번이 답이 맞네요. 자,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자, 재작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세포호흡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세포호흡이 우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죠?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세포호흡 자체가 분해하는 이화작용이니까 기억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셨던 ATP의 구조를 보시면은 인산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 바로 P가 포스페이트 인산이라고 하는 의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이 포함된다. 니은도 맞고요. 자, 포도당이 분해돼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데 그게 모두 ATP로 전환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일부만 ATP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뭘로 방출됐어요? 바로 열입니다.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체니까 일부를 이 열 에너지를 체온 유지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는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 순환계의 이 통합적 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A, B, C가 배설계, 일단 A가 보니까 오줌이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배설계죠. 그 다음에 B가 산소, 이산화탄소 드나드니까 여기가 호흡계겠네요. 그리고 C는 영양소가 흡수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소화계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기억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자, 요소는 우리가 간에서, 근데 간은 무슨 계예요?
바로 소화계죠. 간에서 요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자, 그래서 이 요소는 다시 순환계를 타고서 혈액을 타고 이제 배설계로 가서 오줌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순환계에서 배설계로 가는 이 과정에 요소 이동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니은, B는 호흡계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C 소화계죠. 소화계에서 흡수된 물질은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다. 네, 바로 혈액이 모든 기관계를 연결해주는 이런 운반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역시 또 5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는 재작년 수능입니다. 네, 여기 수능 문제 3번 문제로 광합성과 세포호흡 그리고 ATP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네요. 문제를 잘 보시면 가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A 과정을 거치니까 포도당과 산소가 됐죠. 그러면 바로 A 과정이 무슨 작용이에요? 네, 바로 광합성이고요. 반대로 포도당 산소가 B 과정을 거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B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옆에 ATP 그리는 우리가 앞에서 봐서 이제 구분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인산 3개 다 붙어 있으니까 얘가 ATP고요. 아래가 2개니까 ADP와 인산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기억에서 보기 볼게요. 기억. A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네, 바로 빛 에너지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다 화학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됐죠. 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다음 니은 기억 과정에서 자 여기서 기억 과정은 ATP가 ADP로 분해되는 과정이네요. 자,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 B에서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 자, B는 지금 세포호흡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 해가지고 ATP를 만드니까요.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답 5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그림은 이제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 니은은 간과 폐 중에 하나래요. 요거 그림 보면 구분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기억이 보니까 폐고요. 니은이 간이네요. 자, 그리고 A, B는 각각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중에 하나이다. 자, 동맥이 여러분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요 B, 여기가 콩팥 동맥이겠죠. 그리고 콩팥에서 나와서 이제 심장으로 가는 요 방향의 A 혈관이 정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맥, 정맥 구분할 수 있으시죠? 자, 기억 보기 볼게요. 기억에는 결합 조직이 존재한다. 자, 사실 여러분 요 보기는 제외하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 조직의 종류에 대한 거는 생명과학 2로 이제 옮겨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 기출 문제를 예시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요렇게 보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결합 조직이라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근육 조직, 신경 조직과 같은 조직들을 결합시켜주는, 연결해주는 조직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이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이제 기관이 되고,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기관계를 거쳐서 이제 개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때 이 조직의 종류 중에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요. 거의 모든 기관에는 다 다른 조직들을 연결해주는 이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인 폐에도 당연히 결합 조직이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니은. 니은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간이 동화작용을 한다고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죠. 그래서 간은
이제 소화기에서 흡수한 그 포도당 중에 일부를 이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니은 맞고요. 자, 디귿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A의 혈액이 B의 혈액보다 많다. 자, 요소가 지금 이 콩팥이죠? 콩팥을 지나갈 텐데, 콩팥을 지나가면서 이제 오줌으로 걸러져서 요소가 일부는 오줌으로 배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B와 나오는 A 중에 어디에 요소가 더 많을까요? 네, 바로 B, 동맥의 요소가 더 많겠죠. 네, 문제에서는 A의 혈액이 B의 혈액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1, 2페이지 문제까지 풀이를 해봤고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이제 3, 4, 5, 6페이지에 있는 자극의 전달 부분, 그러니까 흥분 전도와 전달과 관련된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